내가 들고 있는 부동산을 뺏기기 싫어. 근데 세금은 좀 덜 냈으면 좋겠어. 자, 8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심각한데도 집값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남과 용인에는 증여가 2배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다주택자가 지금 현재 절세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또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6월 이전에 다주택자 매도를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고요, 거주 요건 없이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매도를 안 하고 증여를 선택해가는 것 같습니다. 1월에 아파트 증여 상태를 보면요, 강동구의 증여 건수가 39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송파구에 238건, 서초구에 169건, 영등포구에 158건, 강남구에 9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감소하는 가운데 증여 비율은 크게 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의 원인은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 그리고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장기 보유 체제로 전환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강동구가 왜 이렇게 많이 증여가 늘어났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들 이런 부분들 다주택으로 끌고 가기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입주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좀 치는 부분도 많고, 강동구 아파트 물량 개수가 일단 물리적으로 많으니까 또 많았었죠. 입주가 맞물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개수가 좀 많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체제로 가게 되면 또 공급 부족 이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10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5년이지. 5년? 5년. 네. 5년 있어야 되는데 5년 음. 있어야 이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음. 결국 증여를 택한다는 얘기는 규제하에서 지금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 뭐 6월까지 팔면 장기 보유 공제 혜택도 드리고 중과세 배제도 드릴 테니까 파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12, 16 대책의 일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증여를 택하겠다, 장기 보유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실익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유의 형태를 명의분산을 합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숫자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도 경기 남부 220 대책에서 되고 그랬는데 네네. 이제 이 지역들도 보면 증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 뭐 원래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거 추가 지정된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바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들고 있던 주택도 양도를 할 때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금 내고 파는 것보다는 명의가 부담스러우니까 증여로 갈게. 그러니까 서울과 동일한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 올라서 좋아지는 것 같은데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팔기보다는 그냥 증여를 통해서 장기 보유할래. 갖고 가는 게 실익이 더 클 것 같아. 그러니까 향후의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보는, 적어도 5년 이상을 좋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죠. 이런 행위들을 보면. 자, 일단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이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해법으로 증여 또는 법인으로의 전환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은 똑똑해요, 그죠? 그러니까 똑똑하다라기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부동산을 뺏기기 싫어. 근데 이걸 들고 있을 건데 세금은 좀 덜 냈으면 좋겠어.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우리도 상담하다 보면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팔라고 말을 못 하겠는 케이스들이 그렇죠. 많아요. 양도세가 중과되는 거, 이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이게 뭐 12만 몇 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 몰라. 그래서 팔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이거 했다가 욕 엄청나게 먹을 게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일부 증여하고 일부는 뭐 해서 세금 요건을 최소한으로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매각하는 형태로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식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몇몇 분 계시긴 한데요. 어찌됐든 다주택
정책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규제하고 있으면서 다주택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증여 또는 법인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이런 빠른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6월 이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안 팔고 12, 16 대책의 이 규제 완화를 귀담아 안 들은 거지. 아니 맞아 그 얘기도 맞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그 얘기였어. 그게 그 얘기였어? 얘기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효과 없다 이렇게 봐도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없거든. 이것 때문에 효과가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거래량이 나오는 물이 유의미하게 없어. 늘어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코로나도 있고 뭐 하나만 딱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다만 아직까지 6월까지 되려면 시간은 좀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 아무튼 요새 다들 인사가 건강하시라고, 잘 챙기시라고, 건강 잘 챙기자라는 얘기인데, 소장님도 뭐 만남 이런 거 안 하시죠? 요새. 좀 주의하고 있어요. 그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무탈하게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제발 확진이 안 되고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좀 이 상태에서 멎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카운트했을 때 사망자가 44명이에요. 이 44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일단은 그래서 이게 더 커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도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이런 데들, 이란 이런 데는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참 그런 상상하기 싫은데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되게 합심해서 이렇게 되게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게 좀 없잖아 있는데, 그러지 못한 국가들도 있잖아요. 특히 동남아 이런 적들 같은 경우도 확산이 되면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이펙트가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물건을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물건을 사줘야 될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이제 비상이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진짜 경제 충격 휘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물건을 팔 수가 없으면 그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도 거시 경제 안 좋아지면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이 쓰이죠. 그러니까요. 잘 모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으나 불안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보수적인 포지션이니까 공격적인 포지션은 없으니까 이 보수적인 포지션을 견지하여 그러니까 견지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사실 이번 상승장에서 많이 지르지 않았던 게 되게 안심이 되고 있어요. 안심이 되고 있어. 자, 일단 다들 온 나라가 비상 상황입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요. 근심과 걱정이 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 저희도 마스크 쓰고 만났거든요. 방송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무튼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